어저껜가요? 그저껜가요?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를 받았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검찰로부터 징계를 받은 게 있는데 2개월간 정직 징계를 받았죠. 이 징계가 부당하다.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어서 이겼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내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진 거죠. 결국은 법무부가 진 거이긴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독직 폭행으로 기소되고 또 무죄가 나오자 법무부가 보복성으로 징계를 한 거죠.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무슨 사건 수사하다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죠.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MBC에서 제가 2020년 3월 31일 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채널A 기자는 검사장과 나눈 통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보면서 검사장이 말한 부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있고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쪽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경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거나 수사팀의 이 전 대표의 입장을 전달해주겠다는 대화도 기자와 검사장 간에 오갑니다. 이 기자는 A씨에게 검사장과의 통화 음성 일부를 직접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한 20초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검사장이었어요. 이철 전 대표 측은 검찰과 언론이 원하는 이름을 대라고 강요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시민이나 또 아니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 있는 청와대 사람들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한번 세우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여요. 그 당시에 제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이동재 기자, 한동훈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영장 발부를 안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알았고. 이동재와 한동훈 핸드폰에 대한 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진웅 부장검사가 그 영장을 들고 한동훈 휴대전화를 압색하러 한동훈 방에 가서 휴대전화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한동훈이 잠깐 기다려. 한동훈이 휴대전화를 펴서 뭔가 막 번호를 누르니까 정진웅 검사가 불안해서 한동훈 뒤쪽으로 오다가 이거를 좀 그 핸드폰을 초기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검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면서 몸이 엉켜서 이렇게 바닥에 넘어진 거죠. 둘이 같이. 이게 다예요. 사건의 내용은. 이게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누구 잘잘못도 아니에요. 사실은. 잘못했다면 한동훈이 잘못한 거지. 내놓으라면 내놓아야죠. 근데 이걸 독직폭행으로 기소한 거고 이거를 정직을 2개월을 준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자, 이동재는 핸드폰을 아예 디가우징 해버려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죠. 핸드폰을 아예 그냥 없애버렸고 그 당시에. 한동훈은 끝까지 20몇 자리가 된다고 하는 그 아이폰 비번을 안 알려줘서 핸드폰을 못 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대략 아시죠? 자,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검찰이 채널A 이동재 기자 말고 이동재 기자 위에 법조팀장 그리고 이동재 기자 밑에 기자 그러니까 법조팀 위아래 기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지워요. 검찰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포렌식으로 상당수의 정보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채널A 법조팀, 이동재 기자는 못 풀었는데 채널A 법조팀 기자들의 핸드폰은 확보를 해서 내용을 복원을 시킨 거예요. 얘네들이 지웠던 거를. 여기에 뭐가 있었냐? 이동재가 한동훈을 취재해서 법조팀장, 채널A한테 법조팀장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혹은 이동재가 취재를 한 다음에 한동훈을 취재한 다음에 야 한동훈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너도 알고 있어 같은 팀이니까 공유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기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취재를 합니다. 취재를 해서 나만 갖고 있는 정보 이건 회사에도 보고를 안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보고할 건 보고하고 혹은 또
동료 기자들과 같은 팀 안에서 공유할 건 공유하고 정보를 그렇게 유통을 시키는데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이동재 기자가 어떤 정보에 관련해서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천지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미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데 이동재 기자가 2020년 초반 아닙니까? 이때 그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한 게 그죠? 1월, 2월, 3월 주로 2월, 3월 요때 벌어졌던 일을 취재해서 제가 보도를 한 거잖아요. 3월 31일 날 보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요때 내용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을 취재했는데 뭘 취재했느냐? 신천지를 취재했습니다. 신천지 교회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회 막 쳐들어가서 대집행으로 문 따고 들어가서 마스크를 쓴 경기도 소속 역학조사관 등 40여 명이 4층의 본부 사무실로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관리자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긴급 조사를 시작한 지 3시간여 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를 현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신천지 교인 3만 3천여 명의 명단과 신상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이런 초강력 조치는 신천지 측이 자체적으로 밝힌 시설과 신도 명단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동훈이 코로나는 신중하게 다뤄줘. 중대본은 오히려 수사 신중 취지로 요청했어.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대검으로 직접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아니 검찰도 코로나 회의에 가잖아. 거기 이광호 본부장인가 있어.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요청. 그러면서 이제 배경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신천지 수사를 왜 검찰이 안 하는지. 그리고 명단 가지고 박원순이 고발한다고 난리치고 지랄하잖아. 참 워딩 저렴하죠. 왜 경찰에 안 하고 우리에 할까? 경찰이 안 받아주는 거야. 경찰 입장에서도 총선도 지게 생겼으니까 부담 가서 못하는 거야. 이때가 2020년 2월인가 그렇습니다. 2월 상황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2020년 4월 21대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진대요. 민주당 그때 180석 했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정세 판단도 못합니다. 예. 부담 가서 못하는 거야. 그리고 명단이 쟤네가 제출한 거가 대부분 다 맞아. 그러니까 신천지가 제출한 게 다 맞아. 지금 신천지 편드는 거죠. 과천이나 서울이나 사람이 겹치거나 빠지거나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상 다 맞다는 거야. 쟤네가 사입이지만 지네 다 죽게 생겼는데 거짓으로 하겠냐는 거야. 그리고 명당 성당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명단 다 제출하라면 제출해? 절대 안 해. 근데 쟤네가 뽑아서 해주겠다는 거잖아. 말 같지도 않은 얘기는 거죠.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고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때 진짜 우리가 막 영화 보면 좀비 영화나 막 이렇게 되는 건지 진짜 그때 다 공포에 휩쓸려 있을 텐데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가 사입인 맞는데 우리 수사 못해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심 모시기는 그랬다며 이 심이 왜 계속 나오냐면 심이 그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여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적대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반부패부면 당장 압색 나선다고. 근데 총장이 중심을 잡고 가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이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수사를. 그리고 이게 압색 나서면 30만 신도가 가만히 있겠나. 유병헌 때하고는 사이즈가 다른 애들이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검찰이 조국 털 때 그러면 조국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30만이 안 돼서 털었습니까?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조국을 아끼는 지지자들이 30만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은 열성이 아니어서 그래서 수사했어요? 그렇게 일가족 도륙하듯이 탈탈 털었습니까? 2020년이니까 2019년 조국 사태 직후입니다, 여러분. 시점을 그때로 좀 돌려주세요. 2020년 초반. 2019년 때 조국 사태 있었고 서초항쟁 있었고 2020년 초반에 지금 조국에 이어서 총선 앞두고 유시민 털겠다고 지금 이동재랑 그러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유시민 어떻게 신라젠 사건으로 한번 엮어보려고 좀 기억을 떠올려 주세요. 그런데 그때 사이드로
그때 이동재, 한동훈이 한참 그거 얘기하다가 신천지, 이제 코로나 퍼지고 신천지가 이슈가 되니까 이동재가 신천지 압수수색 안 해? 이러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 상황이에요. 다음 이미지 또 볼게요. 다음 이미지 보면 플러스 한동훈 해서 요게 이제 이동재가 그렇게 지금 상부에 보고한 거를 제가 그대로 긁어서 갖다 붙여서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카톡 이미지인 것처럼. 한동훈, 중대본 입장에서 지금 압색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미 3,000명이 걸린 상황에서 쟤네 압색하면 숨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회사에 현명하게 잘 알려줘. 이거 보면 이것만 봐도 여러 가지가 알 수 있는데 한동훈이 지금 편집국장 노릇하고 있는 거죠. 이 기사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쓰면 돼 라고 지시 사실상 내리는 거죠. 회사에도 그렇게 보고해서 그렇게 기사 나가게 좀 잘해. 그러면 뭐 조중동 기자들은 충실하게 그렇게 하는 게 이미 이 검언유착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요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하느냐. 자, 이번에 서부지법 난동, 요거 이제 팩트가 아니라 제가 초반에 음모론이라고 얘기했던 게 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앞에까지 얘기했던 건 팩트고 이게 저는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연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시간 순서대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원래도 사입이나 뭐 보수 종교단체나 종교단체 이렇게 종교단체는 보통 대한민국에서 보수적이고 다 이제 보수정당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건 맞는데 박원순, 이재명, 민주당의 당시 대선주자급 서울시장 도지사가 가서 신천지를 털고 그래서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그때 기자회견을 합니다. 모욕을 당하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신천지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은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검찰이 그 틈을 파고든 거예요. 우리는 신천지 수사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이후에 윤석열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죠?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그쪽을 지지하는 성향인 건 맞는데 지난 대선 때부터 신천지가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계속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대거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뭔가 이렇게 의견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어떤 포션, 비율을 확보했다. 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신천지가 민주당 경선을 회방놓을 목적으로 민주당 경선에서도 막 조직적으로 투표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경선이 몇 차 경선 쭉 진행되는데 한 번 경선에서 굉장히 이상한 결과가 나오죠. 이재명이 보통 이기는데 갑자기 이낙연이 좀 이기는 결과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증거는 없지만 아주 강력하게 그 의심을 합니다. 이건 이제 김용민 목사가 발행하는 언론이죠. 이 보면 전 신천지 간부, 신천지 민주당 경선 개입 가능성 있어. 그래서 신천지 측 터무니없는 일, 이중당적 가능성도 제기, 선거인단 명부 조사 필요성 제기되는 중. 이게 민주당 경선에서 갑자기 그 경선 결과가 굉장히 이상하게 튀게 나온 거예요. 이재명한테 안 좋게. 이재명이 신천지 가서 털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천지는 확실해진 거죠. 도와야 되는 사람이. 자, 근데 이번에 신천지가 또 언급이 되죠. 서부지법 난동,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인규라는 신남성연대의 그 극우 유튜버가 20, 30대들을 동원한 것 아니냐. 이거는 이제 팩트의 영역.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그 얘기가 계속 추정이 있죠. 근데 이거는 추정이 어느 정도 추정이 많기도 정확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20, 30대 중에 또 상당수는 신천지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게 보면 2020년에 이 한동훈 카톡, 이동재 기자한테 보냈던 이 카톡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당시에 검찰이 이건 정무적으로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자, 막 이재명과 박원순 그 시장과 이재명 도지사는 막 신천지 막 대집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순수하게 한 거라고 봅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갔죠. 그때 저희 국민들이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도지사가 하는 걸 보면서 시원함을 느꼈죠. 막 신천지 가서 대집행하는 걸 보면서 자물쇠 따고 들어가는 거 보면서 시원함을 느꼈죠.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그 지방자치단체들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렇지, 저렇게 해야지. 그때 대구시장이 누구였죠? 대구시장은 뭐 병신 같은 짓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주가를 올리면서 야, 그럼 수사기관, 경찰, 특히 검찰은 언제 나서는 거야? 검찰 이럴 때 늘 정의의 사도로 나서는데. 근데 검찰은 지금 우리 신천지 수사 안 해. 이러면서 딱 선을 그은 건데 저는 이 판단을 김건희가 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판단을 이미 김건희가 이 당시에 윤석열은 이제 대선 주자로 갈 거고 대권 주자로 키우려고 김건희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천지가 코로나가 터지고 신천지가 터진 걸 보면서 김건희는 판단을 한 거라고 봐요. 신천지를 우리가 안고 가면 되겠다. 이건 그냥 제가 막 상상의 나를 펼쳐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추정을 하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국 사태도 김건희 작품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김건희 한동훈 작품이다. 조국 사태도. 윤석열은 바보고 우리 바본 거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한동훈이 이 검언유착 때 또 나온 팩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김건희가 계속 수시로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카톡을 나누잖아요.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총장의 와이프와 검찰의 2인자라고 하는 한동훈이 김건희랑 왜 그 카톡을 그렇게 수십 차례 수시로 나눠요? 그때는 저희가 이해를 못했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한동훈하고도 뭐 관계가 있어? 한동훈하고도 친해? 뭐야 뭐 한동훈이 뭐 아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검찰을 김건희하고 한동훈이 저는 그 당시부터 검찰을 이 둘이 결정하고 이 둘이 다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도 그랬고 검언유착 그 신라젠 유시민도 한동훈 김건희가 기획했거나 둘이 아무튼 그 방향을 설정해서 둘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유시민 한번 엮어야 될 것 같다. 지금 이동재가 움직이고 있다. 이 보고를 한동훈이 열심히 하면 김건희는 듣거나 또 지시를 내리거나 의견을 얘기하거나 그렇게 했던 것이고 김어준을 치려고 했던 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없애기 위해서 TBS 방송국을 무식하게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저는 김건희 작품이라고 봅니다. 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명수 기자 7시간 녹취록 최재형 목사 디올백 보면 김건희는 이 3명을 끊임없이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거품 물고 이 3명을 계속 욕하거든요.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단초 한동훈이 이동재 기자에게 보냈던 신천지 우리 수사 안 해 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저는 왜 그 해석을 하냐면 이런 내용을 저는 이미 취재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다 보도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제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그냥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한동훈이 이 당시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신천지를 비호할 이유가 검찰 입장에서 보면 1도 없죠. 1도. 수사기관에서 입장에서 보면 야 이재명 박원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 신천지 압수수색 들어가서 뭐 하나 하면은 뭐라도 나오지 않겠어요? 거기서? 하다못해 교비 횡령한 거라도 좀 나올 거예요. 이만희 교주 주변에서. 털면. 그러면 검찰 정의의 사도로 쓰고 좋잖아요. 왜 신천지 수사를 머뭇거리고 안 했을까? 그리고 왜 직후에 신천지가 대거 윤석열 캠프 국민의힘 입당하고 윤석열을 도왔다는 얘기가 왜 끊임없이 나오는가? 이 배경을 설명드린 겁니다.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것도 결국은 강기훈 뒤에 김건희가 있다라고 보면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극우 유튜버, 신천지. 지금 한동훈만 빠진 거고 이제. 그래서 한동훈은 빠져서 이제 한동훈은 진짜 죽이려고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 연결되는 거고 그 흐름이 있다. 예.